자, 이번엔 방법 세 번째. 3. 자, 위쪽에 있던 아이들은 이제 인터벌 자바스크립트 고유 기능 가지고 썼다면, 자, 이번에 보셔야 되는 아이는 CSS의 트랜지션을 이용할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트랜지션을 CSS 자체에다 바로 먹여버리면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위쪽에는 얘네들이 수행을 못해요. 위에 있는 기능들이. 그래서 따로 JS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선택부터 해야겠죠. 클래스 이름을 저는 여기 비슷하게 그냥 CSS BTN을 썼으니까 CSS BTN이라고 써주고요. 이름 자체는 위에 있는 카드를 통해서 그냥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벤트 수행 하는 아이는 CSS BTN add event listener 클릭합니다. 안에 A가 들어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막아줘야겠죠. 기능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디로 튀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똑같이 블럭과 0을 주는 건 똑같아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이 처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되는 아이는 나타나서 애니메이션으로 수행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 자, 함수를 만들어 주죠. 위쪽에 있는 함수 이름은 뭐 timeout이었고, 이번에는 css transition fn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를 수행하라고 명령어를 내릴 수 있는 형태가 되면 되겠죠. 자, 수행할 거예요. 다른 거 말고 그냥 이 아이를, 자, 여기에다가 주겠습니다. 누구를? transition property. 그럼 속성명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누구를? opposite를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시간, 얼마 동안의 움직임을 줄 거니? 그럼 transition duration, 그 시간은 우리가 줄 때 어떻게 였어요? 뭐 1초 동안, 2초 동안 주잖아요. 그럼 500ms 하면 0.5초. 줬던 거 그대로 주시면 돼요. 아, 나 이용 거 너무 헷갈려요,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한다면 CSS 켜가지고 해당하는 CSS에다가 직접적으로 쓰세요. transition, 그 다음에 property, transition property 말고 또 뭐 있더라 하면 뭐 타이밍 펑션, 또 transition, 또 뭐 있더라 duration, 또 transition 뭐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딜레이죠. 자, 그냥 transition 이렇게만 썼다면 올, 그 다음 뭐요? 500ms 뭐 이집 이렇게 썼다면 이 아이들이 각각 어떤 식으로 썼는지 다시 되짚어서 풀어보시는 거예요. 찾으면 나오잖아요. 찾아서 풀어서 얘가 뭐였지? 선택자. 그럼 프로퍼티로 가면 되겠구나. 난 딱히 없는데 그럼 그냥 올 쓸까? 그 다음에 움직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지? 그냥 이거 이지 그냥 쓸 건데 뭐 따로 안 쓰면 되나? 사실 이렇게도 먹어요. 이렇게도 먹고,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도 먹지만 몇 브라우저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써줘야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능으로 찾아서 갖다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직접 CSS에다 넣어버리면 얘들 앞에 있는 아이들이 나타날 때 애니메이션과 겹쳐서 딜레이가 생겨요. 그러니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럼 모달 스타일 중에 트랜지션, 타이밍, 펑션 이라고 써서 이치. 난 리니어 할 거야. 리니어 써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쓸 수는 없나요? 한꺼번에 쓰셔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저렇게 쓰는 거 너무 힘든데 그냥 모달 스타일 점 트랜지션은 하고 오퍼시티에 500ms의 리니어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똑같이 쓰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누구를 실제로 오퍼시티를 줘야 되니까 오퍼시티를 1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걸 쓰려고 지금 따로따로 쓴 거죠. 왜? 여기 자리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걸 체크를 해볼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전혀 무언가를 했을 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면 트랜지션을 주고 처리를 하긴 했지만 이 값과 이 값이 거의 동시에 땅 하고 들어가니까 갭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set 타임아웃을 주셔야 돼요. 되게 미묘한 시간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왜? 위에서 트랜지션이 인식해야 되는 타임과 이 타임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뭐 얘를 좀 더 먼저 빼주던가. 그래야 먹습니다. 그래야 먹어요. 이렇게 셋타임 안 하고 할 수 없을까? 뭐 굳이 한다면 이쪽에? 그래도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거의 순서대로 흘러가긴 하지만 거의 동시에 그 갭 차이를 느끼기, 이 텍스트, 이 내용을 적용하기 하고 뭔가 반영하기 직전에 다 넣어버리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좀 나요. 안 나요. 그러니 쓰고 set timeout을 그냥 적용해서 쓰시는 게 그나마 낫다. 왜? 그래야 시간 타임이 생기거든요. 0.001초라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줍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뺐느냐 라고 한다면, 위쪽에 보셨던 set interval이나 set timeout은 몇 초 안에 나타나, 몇 초 안에 반영해, 몇 초 동안에 처리해,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CSS는 있잖아요. 0.5초 동안, 0.3초 동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용하려면 따로 빼서 내가 외부에 변수로 타임드라는 걸 뭔가 만들었다 해버리면 그 시간 동안에 나타나게 만들어, 사라지게 만들어 기능을 만들 수도 있다,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뭐 딱히 없다 그러면은 그냥 쓰셔도 전혀 관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타임드 써주신다면, 자, 변수 타임드는 타임드이자 없으면 그냥 500으로 가자 라고 쓰시는 거겠죠. 그럼 위쪽에서 들어온 아이의 시간이 타임드라는 값을 넣어줄 건데, 내가 그걸 안 썼다면 500. 만약에 난 여기다가 300이라는 값을 썼다면 조금 더 빨리. 뭐 이러한 데이터로 수정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CSS로 만들어 주시는 기법으로 처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더 수정하자면 요거죠. 요거 아이들이 여기도 있고 바로 위에 있는 여기도 들어있고, 사실 첫 번째 있는 거는 셋 인터벌을 처리했을 때 그냥 바로 넣어도 되니까 넣었지만, 뭐 원래대로라면 디스플레이 블럭을 처리한 다음에 수행해라 라는 데이터였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래도 여기서 이제 다른 함수를 불러오는 게 맞지, 쓰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행동이겠죠.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처리하려면 위쪽에 공통함수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 디스플레이 fn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펑션 쓰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 들어갈 자료는 요거를 슥 복사해서 슥 써주는 거예요. 그럼 요건 불러오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 살을 하나 더 달아줄 거예요. 자, 무슨 살을 달아줄 거냐면, 이 상태에다가 여기다가 들어온 어떤 값을 하나 던져줄 겁니다. 자, 그래서 뷰라고 쓸 거고요. 자, 변수 뷰라고 하는 아이가 디스플레이 ck 체크라고 하나, 체크라고 풀로 쓸게요. 는 쓸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들어있는 데이터 뷰라는 아이를 통해서 사용을 할 건데, 그냥 바로 써도 되지만 일부러 저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혹시 모르니까 true라고 하는 값을 하나 써주려고 일부러 썼어요. 자, 그럼 저는 조건문을 통해서 체크를 합니다. 들어오는 체크의 값이 true이면 디스플레이 블럭과 오퍼시티를 사용해라 라고 할 거고, 반대로 else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기 있는 아이의 데이터를 none으로 강제로 바꿔줄 거예요. 강제로 바꾸면서 한 가지 더 하도록 하죠. 자, 모든 스타일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null, 이렇게 하면은 싹 사라짐과 동시에 디스플레이 논에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이쁘게 맞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예요? 한 가지 기능이 아니라 저는 일부러 두 가지 옵션을 다 준 거예요. 자, 공통함수 쓴 거 중에 첫 번째, 자, 디스플레이 fn이라고 하는 기능은, 자, 상황에 맞게 보이거나 디스플레이를 블럭을 주거나 또는 디스플레이를 논 처리하는 함수로서 만들어 준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셋 인터벌에서는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여기다 쓰셔도 뭐 관계는 없고요. 아니면 다른 쪽에 내가 클릭할 때 각각 따로따로 수행하게 만들어라 한다면 요 아이를 바로 갖다 쓰시면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공통함수에다가는 요런 기능 하나 만들어 놓고,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내려갑니다. 자, 여기 수행했던 요 자리 제가 지웠어요. 그냥 공통으로 바꿔오려고. 여기 첫 번째 클릭하면 나타나는 i, 요 데이터죠. 그러면 지우고 써주면 끝나요. 데이터를 뭔가 써야 되잖아요. true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값이 없으면 알아서 true라고 써라 라고 언급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써도 되고, 쓰고 싶으면 써도 되고, 대신에 통일은 해줘야겠죠. 마찬가지 여기도 써주면 디스플레이 블럭 처리한 다음에 기능 수행해라 라고 만들어주는 거죠. 또 여기서도 쭉 내려가서 제일 밑에 있는 이쪽에서도 동일하게 수행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면, 자, 해볼게요. 눌렀을 때 나타나는 거 새로 누르고, 나타나는 거
세로 고침 나타나는 거 모두 처리되는 걸 수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0.3초로 바꿀까요? 네. 그래서 보이는 건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그 내부에서 동작하는 동작의 내용들은 전혀 다르죠. 자, 위쪽으로 올라가서 쭉쭉쭉쭉쭉쭉쭉 그래서 공통함수는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일단 닫기를 누르면 사라지는 기능을 써야 돼요. 닫기 누르면 위에 있는 기능들 중에 어떻게 사라질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닫기는 행동을 해야 될 테니까 자, 써야겠죠. 자, 기본 변수는 항상 맨 위에 모아 쓰시는 게 나을 테니까 변수 btn close btn 해서 전부 다 newbox 안에 들어있는 건 똑같으니까 newbox에서 들어있는 get elements by tag name 클래스 이름 자체는 저기 밑에 있는 close btn입니다. 정확하게는 new area 모달 안에 들어있는 거군요. 그럼 new area 모달이니까 모달에 들어있는 걸로 이름을 바꿔서 쓸 거고요. 닫기는 하나밖에 없죠? 0 0입니다. 자,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가 아니라 이 내부에 들어있는 버튼이에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위쪽에서 사실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냥 박스 클릭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복잡하니까 그냥 제가 박스를 했던 거고, 클로즈 버튼은 이제 슬슬 알게 됐으니까 하나씩 단계를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다. 그럼 뭐 클로즈 btn 뭐 파트 쓰고 조금씩 슬슬 이름을 규칙화 시켜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클로즈 btn 파트에 들어있는 태그네임을 찾든지 아니면 children을 찾으시든지, children 0 하셔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네. 문제없이 선택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개라면 좀 번거로워지긴 하겠습니다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버튼 닫기 버튼에 대해서는 잡아 놓은 상태니까 저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서 누구를 닫기 버튼을 add event listener click 펑션 이벤트 발생할 테니까 이벤트 해당하는 이벤트를 prevent 디폴트로 사전에 있는 기능은 꺼주고, 왜? 버튼 요소니까. 자, 당장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사라지게라도 만들자 라고 한다면 얘를 false 라고 바꿔주시면 바로 처리가 돼서 사라지기는 하죠. 사라지기는 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왜?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블락으로. 자, 그래서 아예 값을 쭉 올라가서 공통의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자, 디스플레이 논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제대로 들어간 상태인데 희한하게, 자, 모달 툭 그대로 뭔가 있죠? 네, 제대로 모달의 스타일을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아마 뭐 어떤 데이터 값이 들어오는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서 그런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를 통해서 찍어봐야죠. 찍어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몰라요. 무조건 찍어보게 만들어서 콘솔에 누르면 계속 true라고 나옵니다. 이유는 사실 되게 간단한데요. 들어오는 데이터 값이 없거나 undefined거나 false거나
이러면 뒷골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요. 그래서 값을 0과 1로 판단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앞에 걸 true고 뒤에 걸 false로 준다던가 어떤 값으로 수행하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false 이건 앞에 건 true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챙겨주셔야 i를 원활하게 수행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러면 밑쪽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아예 지우겠습니다. 자, true라고 써있던 것 자체를 값을 다 지울게요.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것도 값을 지워서 나타났고요. 그래야지 false 나오죠. 닫기 눌러야 제대로 일단은 false가 뜨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오타들을 다 찾아내면서 수정하셔야지 한꺼번에 막 다 써놓고 결과 확인 이러면 안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 이 부분만큼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군요. 마지막에 제가 값을 false라고 쓰는 바람에 값이 안 나왔었으니까 다시 거꾸로 썼더니 동작을 합니다. 즉 위쪽에 들어오는 데이터 값을 false로 들어오게 만들어 버리면 실제로는 여기가 false로 잡히면서 앞에 걸 쓰는 게 아니라 뒤에 오는 true로 인식이 되게 되니까 애초에 순서 그대로 들어온 i가 값이 없다라는 것은 false가 아니라 자, 값이 있다라는 것은 true로 잡아서 들어오되 true면 써야 되니까 그럼 그것이 처리되게끔 아무것도 안 쓰면 false로 그 다음에 값을 쓰면 true라고 값을 쓰게 만들면 true가 그대로 들어와서 반전되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네, 역으로 수행되게끔 언급을 바꿔준 것 뿐이에요. 느낌표로. 자, 생각보다 이런 기법들이 많이 쓰실 거라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클릭하시면 자, 나왔다가 선택하시면 디스플레이 논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근데 애초에 제가 SCSS에서 디스플레이 논을 걸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모든 스타일을 다 날려라 라고 쓰셔도 아마 이 아이는 CSS에서 디스플레이 논으로 잡혀 있기는 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이겠죠. 자, 그래서 숨겨지게는 만들었으나 이제 이 닫기 버튼을 수행을 했을 때 애니메이션을 만약에 수행하게 한다면 어떤 걸 하실지 또는 그냥 끝낼지는 여러분들의 자유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인터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인터벌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역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고 놓고 보자면 자, 저는 그냥 일부러 각각의 하나의 기능이 하나씩의 그냥 변수와 함수와 이벤트를 썼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 함수끼리 모아주시는 게 좋아요. 관리 면에서는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닫기 버튼을 수행하기 위한 이벤트와 그 다음에 함수를 쓰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써야 되는 아이는 요 set interval fn이라고 하는 아이를 그냥 일단 가져왔어요. 하지만 얘는 보여주는 아이고 여기도 값을 뭐 이제 쓰려면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따로 할게요. 인터벌 자 close 아니면 hide fn이라 쓸게요. interval hide fn. 자, 이때 들어오는 값은 애초에 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일 테니까 100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밸류 값은 100이다 라고 쓰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어차피 나와 있는 상태일 때의 어떠한 값을 그대로 쓰셔도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모달 스타일 오퍼시티 그러면 애초에 속성이 가지고 있는 값을 가져오겠죠. 근데 얘는 콘솔 로그를 통해서
밸류 값을 확인하시면 아마 밑에 것 요 끌게요. 자,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너무 기니까 지우고, 자, 그리고 함수를 자, 수행 안 했군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에 대한 값 자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찍어보시면 이 안에 들어가는 비포는 제가 아직 뭐 디테일하게 우리가 안 잡았으니까 제가 해놓은 상태지만, 자, 값을 보면 이 아이를 제대로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자, 닫기를 클릭해야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닫기를 클릭하면 뜨는 거구나. 뜨겠네요. 띵. 뜨는군요. 잘못 봤어요. 없는 줄 알았어요. 값이. 자,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요. 자, 그러면 수행을 뭔가 하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군요. 혹시 모르니까 다른 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있나 없나? 있고, 있군요. 상관없겠다. 자, 죄송합니다. 자, 안 나온 줄 알았는데 들어있네요. 없으면은 컴퓨티드 스타일에서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러면 값을 가져왔으니까 1 이상의 값을 가져온 상태니까 우리는 인터벌을 통해서 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1만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저는 곱하기 100. 연산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100단위까지 강제로 끌어올렸고, 그것을 1씩 빼게 만들었습니다. 자, 1씩 빼게 만든 상태에서 처리를 하시면은 이제는 1씩 빠질 거고요. 그럼 이 아이에 들어가는 값은 누구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크거나 같다면 이란 조건으로 다시 보겠죠? 자, 크거나 같다면 이란 조건을 다시 볼 거고, 이게 계속 이름이 기니까 성가시는군요. 자, 스타일은 이라고 쓰면 조금이라도 글자를 줄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해당하는 아이를 기준으로 100에서 1씩 빼줍니다. 1씩 빼준 상태에서 값을 수행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를 수행하게끔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맞춰서 처리가 됩니다. 네. 그럼 다 끝났으면 우리 이제 뭐 해야 돼요? 더 하지 마세요 라는 어떤 조건을 해서 끝내주시면 실제로는 이 아이는 끝나겠죠. 자, 클리어 인터벌만 해서는 사실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오퍼시티가 0이 됐으니까 더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끝났으면 클리어를 하고 완전하게 디스플레이 fn 사라져라 라는 명령어가 거꾸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 이 경우에는 두 개의 함수가 수행이 되어야 되는 조건이 들어가니 이건 if문을 써야죠. 결과가 두 개니까. 자, 그래서 값을 따로 집어넣고 수행, 그 다음에 else 클리어 인터벌과 함께 실제로 사라져야 되는 라인은 여기 있으니까 도출 해서 다시 값을 확인해 보면 띵 사라졌죠. 자, 약간의 에러는 있군요. 왜? 마지막 거는 트랜지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트랜지션을 수행되고 닫고 하는 이 기능 과정에서 에러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트랜지션으로 나타나게 만들었다면 사라지는 것도 그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한 번에 빵 하고 사라지게 만들던가 수행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이건 뭐 jQuery 쓰시더라도 동일한 조건이에요. 하나의 트랜지션의 애니메이션이 들어갔으면 똑같이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문제가 좀 돼요. 자,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자, 더 많은 조건과 내용들 처리가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지금에서는 이 정도. 자, 코드를 제가 조금 수정했어요. 코드를 제가 조금 수정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끝에 거 처음 눌러볼게요. 쓱 나타났죠? 근데 자, 나타났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나타났죠? 근데 여기 닫혀 보이시나요? 포커스가 이미 가 있어요. 좀 티가 좀 덜 나게 제가 지금 만들어다 보니까 좀 덜 티가 나게 해서 좀 더 복원이나 작업을 하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클릭하면 여기에 포커스가 자동으로 가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클릭하면 빠져요. 자, 클릭하면 사라지고요. 자, 어느 쪽을 눌러도 둘 다 애니메이션 잘 먹고요. 얘도 엔터. 카드 자체는 제가 따로 안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포커스가 저렇게 같이 잡히게끔 수행을 해놨다는 거. 전부 다 하진 않았어요. 일부러 여러분이 살짝 이런 기능도 할 수 있구나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게끔만 해놓았으니 한번 JS 부분을 열어서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